예를 들어 요즘 뭐 가장 일반적인 가족의 대한민국 가족의 형태죠. 뭐 네. 전업주부였고 네. 남편이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일을 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? 다시 가정주부 하나 해줬어? 가정주부, 그러니까 가정 전업주부. 전업주부. 다시 전업주부가 전 가정주부. 가정주부의 경우에 얼마나 이렇게 단어를 가정주부로 할게. 안 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네. 가장 일반적인 대한민국 이제 뭐 가족의 형태일 텐데요. 남편이 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아내분이 집에서 뭐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는 뭐 가정주부셨다.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제 뭐 우리 가정주부 아내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이혼 후에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게 가장 이제 걱정되시잖아요. 자녀 문제도 그렇지만. 그래서 과연 내가 얼마나 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데, 이제 위자료는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. 1000에서 3000인데 이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%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. 남편 재산이 뭐 집도 있고 뭐 예금도 있어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최대한 50%니까 5억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남편은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하겠죠. 그래서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신이 열심히 가정생활을 해서 기여도가 있느냐를 주장을 하고 입증하는 게 필요합니다. 단순히 뭐 내가 이제 뭐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살림 잘한 거를 사진을 찍는다든지, 아니면 뭐 자녀가 진술을 내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뭐 그런 걸 인정하는, 아니면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남편의 그 재산을 불려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 잘했다든지 그런 걸 입증하면은 50%까지 나올 수도 있고, 드물기는 하지만 50%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55%, 60%까지 받는 경우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남편분이 뭐 세금이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뭐 우리 누나 이름으로 재산을 좀 이렇게 해놓자 라는 거를 진행을 해서 재산을 이제 숨긴 케이스 비슷하게 되는 거죠.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?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재산을 미리 숨기기 전에 묶어두는 게 가압류 가처분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게 중요한데, 아이고 이제 깜빡 잊고 아니면 이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늦은 거예요. 가압류 가처분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빼돌렸다. 그럴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제도 중에 사회행위 취소 제도라는 게 있어요.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데, 그거는 이제 일반 민사랑도 마찬가지예요. 일반 채무자가 뭐 채권자의 채권자의 그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릴 경우에는 사행위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이혼 재판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,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재산인데 그 부동산을 뭐 부모나 자신의 친구 명의 돌려놨다. 그럴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면은 남편 명의로 회복을 시키고, 그러면 바로 가압류를 해야겠죠. 그래서 보통은 사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가압류를 동시에 하거든요. 가압류를 해서 나중에 이혼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요.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이 아내 몰래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빌려준 겁니다. 현금으로. 네.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을 할 때도 몰랐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까 그걸 안 거죠. 그런 경우에는 그 1억에 대한 부분을 분할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? 원칙적으로도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줬다. 그럼 나중에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 채권이라고 하잖아요. 그 채권 같은 경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. 권리이기 때문에. 권리도 하나의 재산권이잖아요. 근데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, 그 친구가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 친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채권이 있다고 1억 원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. 보통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재산분할에서 삭제를 하거나 참고만 하거나, 아니면 채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갖고 있던 채권을 반을 남편을 뭐 양도한다든지, 그렇게 이제 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. 뭐 친구한테, 지인한테, 특히 이제 가족들한테 꿔준 돈, 그거를 다 재산분할을 바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게 또 악용될 수도 있겠군요. 그렇죠. 악용될 수도 있죠.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미리 이제 뭐 가짜로 뭐 채무를 만든다든지, 아니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뭐 가짜로 뭐 근저당이라든지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사행위 취소로 다시 취소를 시켜서 원상 회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뭐 부부의 경제 활동이 왕성해서 다행히 재산 분할할 것들이 많았으면 좋은데,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마이너스 상태다. 집도 뭐 대출이 꽉이고 뭐 마이너스 통장에 카드 빚에 뭐 재산이 없다.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 그건 굉장히 좀 불행한 경우죠. 근데 채무만 말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집이 뭐 10억인데 그 집의 담보 대출이 5억이다.
그럼 실질의 가치는 5억이잖아요. 그 5억 원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에 대해서 채무는 공개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집이 10억인데 집 거의 다 뭐 10억 원 다 대출돼 있고 오히려 추가로 뭐 대출이 많다. 그렇게 마이너스 상태잖아요. 그럼 이론적으로는 재산분할이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이너스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. 근데 오히려 또 이럴 수가 있어요.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채무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. 재산도 있지만 채무가 훨씬 많다. 근데 아내한테 대출을 부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뭐 5억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쓰는 건 남편이다. 그렇게 이혼할 경우에는 뭐 그냥 그 상태로 하면은 아내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, 은행에. 근데 아내는 억울할 수 있겠죠. 자신이 쓴 것도 아니고 남편을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 채무를 당신이 가져가라. 당신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를 쓴 사람은 당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법원에서는 아내에 대한 채무를 남편한테 일정 부분 전액이거나 일정 부분을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, 그럼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. 예를 들면 남편이 타는 차를 내 명의로 이렇게 뭐 할부나 리스 계약을 해서 줬다.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할 때는 남편이 그거를 가져갈 수 있게끔 뭐 그리고 조정을 통해서 그 채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정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